호텔 투숙률이 82%에서 15%로 폭락했습니다. 분기나 시즌에 걸쳐 서서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단 몇 주 만에, 그리고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지역에서 3만 개가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3,000대의 호화 선박들이 걸프 전역에 그대로 묶였습니다. 엔진은 식어버렸고 계류선은 몇 주 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선창 말뚝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부동산 거래량은 단 한 달 만에 30%나 급감했습니다. 3년 연속 매분기 신기록을 경신하던 시장이 그대로 멈춰선 것입니다. 이 도시는 매일 약 6억 디르함에 달하는 관광 수입을 고스란히 잃고 있었습니다. 2,300만 명에서 3,80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미루는 대신 아예 예약을 취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미 영국인 10만 명만이 짐을 싸서 떠난 상태였습니다. 2023년에 9,200만 명 이상의 여객을 실어나르며 세계에서 가장 붐볐던 국제공항은 더 이상 비행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늘 아래에서 기괴할 정도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 주기 속에서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도 아닙니다. 2026년 2월 말 두바이에 닥친 재앙은 신기루 위에 세워진 도시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화려한 환상이 마침내 잔인한 현실의 지형과 충돌에 무참히 패배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3월 첫째 주 아침 6시에 두바이 마리나 풍경을 함께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선착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꽉 막힌 주차장처럼 말입니다. 모든 공간은 새로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미처 떠나지 못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평생을 벌어도 사지 못할 엄청난 값어치의 선체들이 선창에 묶인 채 한때는 풍요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무기한 대기만을 의미하게 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서서히 부식되고 있습니다. 충들어진 계류선들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돕니다. 다음 항해를 기다리는 요트의 여유로운 느슨함이 아닙니다. 더 단단하고 절망적으로 묶인, 더 이상 어디로도 떠날 수 없음을 직감한 선박들의 영구적인 멈춤입니다.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한 수면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마리나 뒤편의 초고층 빌딩들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장식했던 그 화려함을 뽐내며 여전히 반짝입니다. 그 모습이 잔잔한 수면에 비치지만 그 그림자조차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도 활기찬 항구의 소음도 사라진 빌딩 숲 사이의 정막 속에서 우리는 외면하려 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값비싸게 계획된 이 천국이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바이의 역사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가 21세기 초 20년 동안 이루어낸 성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지속적이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도시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배가 다닐 강도 없고 천혜의 항구도 없으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해양무역의 전통조차 전무했던 곳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거친 바다 앞에 초라한 진주잡이 마을에 불과했던 이곳이 아라비아만 최고의 호화 해양 수도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국방비로 쏟아부을 법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이 결정을 실현하는데 아낌없이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전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2023년 두바이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19.4%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24년에도 9.2%의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025년은 성공을 예측하는 단계를 넘어 그저 사실로 기록해 나가던 해였습니다. 외국인 하룻밤 투숙객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평균 호텔 투숙률은 전년도 78.2%에서 82%로 뛰어올랐고 객실당 매출은 11% 증가한 467 디르함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객실 요금은 579 디르함에 달했습니다. 827개 숙박업소에서 15만 4천 개의 객실을 제공했지만 성수기에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관광업은 1,800억 디르함 규모의 직접 및 간접 경제 효과를 창출해내며 국가 경제의 약 12%를 지탱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이 지역 역사상 최초로 단 한 달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두바이 왕세자는 가공된 성과가 아닌 실질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조용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3년 연속으로 두바이 관광업은 기록적인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거대한 야망에 발맞춰 해양 기반 시설도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두바이 마리타임 오소리티는 19개 마리나에 걸쳐 4,151개의 선착장을 확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외국 요트의 방문은 2023년 68척에서 2024년 89척으로 늘어났습니다. 40m 이상의 사설 선박을 타고 입항하는 초호화 요트 소유주에게 아랍에미리트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골든 비자 이니셔티브 제도의 효과였습니다. 중동 및 동아프리카 지역 전체에서 슈퍼요트의 수는 5년 만에 20%나 증가했습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 슈퍼요트의 12.6%를 보유하며 인구 대비 요트 소유율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두바이 하버 마리나는 최대 160m 길이의 요트를 포함해 1000대 이상의 선박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에는 2년 연속으로 우수 마리나 부문 골드 어워드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워스에비뉴 야츠의 유럽 담당 상무 파트너인 마티유 바르동은 모든 상황이 뒤바뀌기 전 걸프 고객들의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대화는 온통 거침없는 전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한 철을 보내는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트 라이프 중심을 아예 불프로 완전히 옮기려는 구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대화마다 새로운 건설 계획, 예정된 시즌, 그리고 앞으로의 찬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바레인 그랜드 프릭스 일정도 확정되어 있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두바이 인터내셔널 보트쇼는 판을 키우고 있었고 유럽 전역에서 출발한 슈퍼 요트들이 걸프에 속속 자리를 잡으며 수년간 공들여 준비한 화려한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전진하는 추진력만으로 작동하는 이 도시에서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빌딩 숲과 시스템은 오직 단 하나의 주춧돌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석유도, 완벽한 인프라도, 법적 테두리나 세제 혜택, 혹은 깊은 선착장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두바이에는 침입을 막아줄 그 어떤 자연적 장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 보장도, 역사적 보호막도 없었습니다. 오직 심리적 장벽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나 4,000개의 선착장, 3년 연속 관광 기록과는 달리 사람들의 심리는 단 반나절만 해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들기 전부터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조용하고 천천히 진행되어 전문가들은 관리 가능한 위험 요소로 분류하고 투자자들은 보고서에서 무심히 넘겨버리곤 했던 미세한 마모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2026년 2월에 일어난 참극의 도화선은 실제 무력 충돌이 발발하기 훨씬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만 3년 동안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열되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세계적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가 공식 경고를 내놓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이후 주택가격이 60%나 폭등해 빌라값이 2014년 고점을 훨씬 넘어섰지만 시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최대 15%의 하락 조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건 결코 소수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신용평가사가 시장의 고점을 명확한 경고로 알린 셈입니다. 평균 급여는 제자리 걸음인데 임대료만 1년 만에 16%나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미친 물가는 호텔을 채우고 요트를 몰며 일주일에 엿새 동안 식당불을 밝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수치 밑바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부동산 주기를 겪어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중동 전체의 그림은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두바이의 강력한 라이벌이자 홍해의 초호화 요트 문명을 이끌 중심이라 불리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프로젝트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초가 되자 사우디 국부펀드는 100개가 넘는 투자기업에 대해 최소 20%, 심한 경우 60%의 예산 감축안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부펀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초대형 프로젝트의 가치 평가에서 무려 80억 달러의 자산 감액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70km에 달하는 거울 장벽 도시 더라인 건설은 무기한 중단되었고
사막의 스키 리조트 트로제나는 새로운 일정조차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모나코를 꿈꾸던 40억 달러 규모의 인공호화섬 신달라는 이미 초기 예상 예산의 3배가 넘는 자금을 삼켜버린 상태였습니다. 2026년 3월까지도 일반인 유료 고객은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10월에 열린 화려한 개장식은 말 그대로 껍데기뿐인 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65대의 초호화 요트가 들어차고 무대 위 셀럽들이 리본을 잘랐지만 정작 그 섬은 5달이 지나도록 상업 운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두바이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던 야심찬 계획은 기본 전제가 흔들릴 때 이 척박한 땅에서 무언가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증명하는 40억 달러짜리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두바이 마리나 아파트에서 선착장을 정면으로 내려다보며 요트 사업을 하던 코스타스 카우피스는 라마단이 끝나는 축제 기간인 이드 알피트르 연휴 중에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몇 주 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드 연휴는 요트 업계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대목 중 하나였습니다. 초호화 요트들이 선착장을 가득 채우고 바다가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보인 것은 이상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창밖으로 요트들이 바다를 온통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 말입니다. 보통 이맘때라면 보트쇼와 바레인 그랑프리를 앞두고 수많은 초호화 요트들이 속속 도착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바레인 그랑프리는 전격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보트쇼 일정은 다시 조정되었고 중동 전역의 호화 요트 대여 고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계획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카우피스는 업계 관계자들이 매우 몸을 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나코 포뮬러1의 고객들을 초청했지만 상황을 좀 더 보자며 아무런 계획도 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고 섞인 한마디는 단 몇 주 만에 모나코뿐만 아니라 카우피스의 창문 너머로 보이던 화려한 도시 전체에 차가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오후 12시 53분 걸프 지역 전체의 시간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 비극은 정확히 그 시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군은 이미 이란 영토를 향해 대규모 합동공습을 전격 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란 지도부와 군사 기반 시설을 겨냥해 정밀 유도무기와 스텔스기를 동원한 합동 군사작전, 이른바 에픽 퓨리 작전이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참수작전이라 불렀습니다. 당일 오후가 지나기 전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고 테헤란이 보복하기까지는 채 1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그날 오후 가용한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 즉각 반격했습니다. 오후 12시 53분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첫 번째 파상 공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요 목표물은 아부다비의 알다프라 공군기지를 비롯한 미군 기지들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걸프 지역 내 미국 군사력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주었던 병참 기지들이 조준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미사일은 군사시설과 민간인 거주구역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격추된 미사일 잔해들이 주택가로 떨어졌고 코니시 해안도로 위로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드론 한 대가 두바이 국제공항의 연료 탱크를 강타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솟구친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은 이 현대적인 도시의 하늘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쟁의 신호였습니다. 곧이어 7성급 호텔 버즈 알아랍 외벽에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버즈 칼리파 너머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사방 50km 밖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바이의 거대한 야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던 인공섬 팜 주메이라의 페어몬트 호텔마저 폭격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중동의 최대 상업물류 허브인 제벨알리 항구에서 배형 화재가 발생했고 아부다비의 자이드 국제공항에서는 미사일 한 발이 도로 위 민간 차량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에는 대피소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필요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안보는 물리적 방벽이 아닌 심리적 신뢰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오만으로 피난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머리 위에서 터지는 요격 폭음과 콘크리트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에 몸을 떨었습니다. 공습 당시 비치클럽에 있던 영국인 관광객 윌 베일리는 뿌연 연기 궤적으로 뒤덮인 하늘을 향해 수영장가에서 촬영한 영상을 다급히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세상에,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터졌어요.
소리가 정말 엄청나게 컸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도시 곳곳의 부모들은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 이 폭음이 라마단 불꽃놀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해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발코니에 서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묵묵히 촬영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훗날 감당하지 못할 그 어떤 말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2,200만 명 이상의 여객이 드나들던 세계 최대의 관문 두바이 국제공항은 그렇게 사실상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카타르 항공이 모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바레인,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시리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동시에 영공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하루에만 4,000편이 넘는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고 이후 몇 주 동안 무려 3만 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영국 항공 루프트한자, 에어인디아, 캐세이 퍼시픽, 버진 애틀랜틱 등 주요 항공사들이 중동 노선을 일제히 중단하면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두바이는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호텔 예약이 3주치나 밀려있고 요트 갑판마다 사람들로 붐벼야 할 겨울 최고의 성수기 주말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텅 비었고 하늘은 기괴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요트 선착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3월 첫째 주까지 3,000척에 달하는 배들이 걸프만 주변에 꼼짝없이 묶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요트들이 언제쯤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파국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푸주피스는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년 연속 기록을 경신해온 두바이가 2026년 3월 첫째 주 같은 일주일을 마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두바이가 정체성으로 삼아 구축해온 모든 것들은 지난 20년간 결코 오지 않을 거라 장담했던 혹독한 현실의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숫자는 붕괴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차가운 수치로 규모를 증명할 뿐 정작 그 무너지는 순간을 직접 겪는 참담함까지는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2025년 82%에 달하며 세계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두바이의 호텔 투숙률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공격이 시작되고 불과 몇 주 만에 15만 4천 개 객실의 투숙률은 82%에서 15 내지 20%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가장 붐빌 때 하룻밤에 약 12만 6천 명의 투숙객을 받던 두바이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숙률이 15%로 떨어지면서 투숙객은 2만 3천 명으로 급감했고 매일 밤 10만 개가 넘는 침대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객실 요금을 8%씩 올리던 5성급 호텔들은 이제 최소한의 투숙률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30% 할인된 호캉스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의 부동산 거래량은 직전 월인 2월에 비해 30%나 급감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9,170억 디르함 규모의 27만 건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던 거대한 시장이 순식간에 멈춰섰습니다. 협상주의던 매수자들은 최대 30%의 할인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채권은 위험 신호를 보냈고 아랍에미리트 채무 상품 전반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했습니다. 영공 폐쇄와 보험 중단, 그리고 매일 머리 위로 탄도미사일이 요격되는 해역에서 초호화 전세 요트를 운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3,000척의 성밭들이 걸프만 곳곳에 묶여버렸습니다. 요트 중개업체인 워스에비뉴 요츠는 이 지역의 요트 전세 및 판매 시장이 눈에 띄게 침체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퍼앤컴퍼니의 설립자인 제임스 제퍼는 신중한 법률적 표현을 빌려 요트 탑승 절차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걸프 해역을 통과하려는 요트의 보험료는 기존 선박보험가액의 0.01 내지 0.05% 수준에서 약 2%까지 치솟았습니다. 40배나 폭등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운항 자체를 경제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2월 28일 이후 3만 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 발생하는 하루 손실액만 무려 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투어리즘 이코노믹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6년 한 해 동안 중동을 찾는 관광객이 2,300만 명에서 3,80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관광객의 소비 지출액 또한 340억에서 560억 달러가량 증발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월 28일 이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537발의 탄도미사일,
2256기의 드론, 그리고 26발의 순항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224명이 다쳤습니다. 유럽 외교협회의 페르시아만 전문가 친치아 비앙코는 차가운 통계 수치만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는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 속에서 언제나 안전한 오아시스일 것 같던 두바이의 신화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가장 끔찍한 악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줄리에 스키어는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작년에 포시즌스 호텔에서 일하기 위해 두바이로 이주했습니다. 모두의 도시이자 그 누구의 도시도 아닌 이곳에서 삶을 일군다는 냉혹함과 기묘한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삶의 질과 커리어의 기회가 고향과의 먼 거리를 상쇄해 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공습이 시작되고 몇 주 만에 동료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호텔이 꽉 찼었는데 다음날 바로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당 주인은 평일 밤에도 대기줄이 길었던 매장이 이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주방 불이 제대로 켜지기도 전에 직원들을 퇴근시키는 처지가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해고 대란은 곧장 임대 시장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두바이의 주택 수요는 고임금을 받는 거대한 외국인 전문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떠나고 계약이 해지되자 아파트들은 차례차례 빈집으로 남았습니다. 선착장은 텅 비었고 식당들은 밤 10시가 되기도 전에 고요해졌습니다. 화려함을 미덕으로 삼고 소음과 역동성, 그리고 끊임없는 유입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이곳에서 지금의 고요함은 그 어떤 수치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거대 시장이 쪼개진다고 해서 그 파편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동할 뿐입니다. 자본은 새로운 안식처를 찾고 요트는 새로운 항구를 찾으며 관광객의 달러는 새로운 해안선으로 흘러갑니다. 2026년 봄 두바이에서 일어난 자본의 재분배는 너무도 빨랐기에 도시의 자체 회복 전망은 냉정한 분석이라기보다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두바이가 비틀거리던 바로 그 시기에 이웃한 아부다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분기별 부동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도의 2026년 1분기 총 부동산 거래액은 무려 660억 디르함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0.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부다비는 전장의 중심지에서 지리적으로는 미세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인식 덕분에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 자본은 늘 그렇듯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곳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아부다비가 다 흡수하지 못한 자금은 지중해로 몰려들었습니다. 봄 시즌을 겨냥해 유럽의 모항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걸프만으로 향하던 초호화 요트들은 대안을 쥐고 빠르게 주파나를 튕겨본 자들의 결단력으로 즉각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프랑스 남부, 몬테네그로, 그리스, 아드리아해 등 앙티브와 팔마, 포르토노비의 모든 선착장이 채워질 때마다 이는 곧 두바이 마리나와 두바이 항구의 뼈아픈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봄, 지중해와 새롭게 정박 계약을 맺은 요트들은 두바이로 다시 돌아갈 날을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서 새로운 항로와 물품 공급선, 전세 중개인, 그리고 새로운 계절적 흐름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들의 이동은 단순한 선박 한 척의 이동이 아닌 거대한 연간 지출 네트워크의 이전이었습니다. 선원임금, 식자재 조달 계약, 항구 이용료, 요트 대여 수익, 그리고 정비와 개조 작업에 이르는 막대한 돈줄이 이제 완전히 딴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과 저는 이번 위기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묘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2026년 1분기 개인 투자는 82억 7천만 디르함으로 무려 423% 급증했으며 99개 국적의 투자자들이 보낸 자금이 속속 입금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규제 환경, 그리고 영공의 안보와는 무관한 영구적인 인프라는 여전히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자본은 계속 유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본에 실제로 숨을 불어넣어줄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트 경제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요트는 투자금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신뢰를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선장이 아무런 위협 없이
안전하게 항로를 계획하고 운항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신뢰 말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의 보험이 보장되던 시절, 팔마에서 배에 오른 여행객은 무스카트로 우회하지 않고 두바이에 무사히 도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한번 무너진 신뢰는 분기 보고서나 정부의 부양책 따위로 재건되지 않습니다. 수개월간 입증된 명확한 평온함만이 이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은 매주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잠시 멈췄던 시즌은 결국 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졌고, 우회했던 요트들은 아예 영구적으로 기지를 옮겼으며 망설이던 고객들은 영영 남이 되어 떠났습니다. 휴양지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임계점은 바로 취소된 시즌이 고객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2026년 봄, 지중해로 방향을 돌린 전세선 고객이 걸프만 계획을 유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앙티브와 2년 정박 계약을 맺으며 다른 해안가의 삶을 꾸리기 시작할 때 그 고객은 다음 시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업계 예측가들은 4월 7일에 휴전합의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26년 10월까지 70에서 80%의 관광업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럽 항공당국의 경보 해제도 조건이었죠. 하지만 이 조건부 회복 전망은 이미 나약함을 드러낸 휴전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기회의 창은 마냥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매주 지연될 때마다 쌓이는 손실은 단순한 회복 산식만으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복잡한 포장을 벗겨낸 진짜 숫자를 직시해 보시죠. 2025년 두바이는 2천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맞이하며 1,800억 디르함의 관광 수입을 올렸습니다. 당시 호텔들의 평균 투숙률은 82%였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2,5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통계학적으로 지극히 보수적인 수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첫째 주 2월 28일로부터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호텔 투숙률은 15에서 20%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관광 수입은 하루에 6억 디르함씩 증가했습니다. 3만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그 어떤 배도 안심하고 건널 수 없게 된 걸프만에는 3,000대의 요트가 발이 묶여 멈춰 섰습니다. 부동산 판매 역시 단 한 달 만에 30%나 급감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방문 예정이던 2,300만 명에서 3,800만 명의 관광객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임을 과시하던 바로 그 찬란한 숫자들이 단 며칠 사이에 붕괴의 깊이를 가늠하는 비극적인 기준선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투기적 거품이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가 폭로된 것도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결정이 이 치밀하게 세워진 제국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우리가 흔히 보아온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비현실적일 만큼 어지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하며 정교하게 보호받는 천국이라는 단 하나의 신념 위에 전 세계적 정체성을 구축했던 이 도시는 투자보고서 하단 주석에나 적혀있던 불안정한 지구의 리스크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날아드는 탄도미사일, 불타는 호텔, 그리고 걸프만에서 가장 화려한 스카이라인, 위로 퍼지는 요격의 연기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폭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두바이는 명성이 곧 실질적 기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값비싸게 배운 첫 번째 도시가 아닙니다. 영원해 보이는 겉모습과 실제 영원함은 동의어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지로 쌓아 올린 시장은 그 존재의 매 순간 단 한 번의 부정적인 인식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실보다 외양을 믿고 물리적, 제도적 기반보다 스스로 꾸며낸 화려한 서사에 기대어온 모든 문명은 결국 오늘 아침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마련입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요트들로 가득 찬 선착장,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부유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 텅 빈 호텔 로비, 결코 고요해서는 안 될 하늘의 감도는 적막함, 그들이 가졌던 야망도 세워올린 인프라도 경이로운 기록들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지정학적 한계를 초월해 존재한다는 환상, 주변의 혼돈원에서 벗어나 홀로 안전하리라는 약속은 결국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 영원한 것처럼 착각했던 한편의 동화에 불과했습니다. 요트들이 하룻밤 사이에 썩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선착장이 단 1시간 만에 텅 빈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파멸은
황금기를 누리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텅 빈 정막지의 침묵과 쓸쓸한 호텔 복도, 고요한 수면은 이 도시의 찬란한 건설과 쓰라린 시련을 지켜본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마음 편히 답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도시의 정체성 전체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피난처라는 약속에 기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전이 상품의 일부가 아닌 상품 그 자체였을 때,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삶을 설계했던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단 30일도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던 관광 대도시가 이런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면, 똑같은 환상을 팔아넘기며 버티고 있는 지구상의 수많은 다른 도시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